어서오세요. 더미캘리그라피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우리 오늘 NFT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우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허마일이라고 하고요. 웹3 은하를 탐사하는 우주선이라는 컨셉의 스터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데블스라는 이름인데 NFT와 그 뜻을 같이 해서 대체 불가 스터디의 줄임말입니다. 여기 제가 우주선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주선 함장이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저도 그 커뮤니티에 되게 오래전부터 같이 있었는데 계속 그 NFT에 대해서 교육도 해주시고 NFT 아티스트를 약간 발굴해서 시장에 이렇게 맞아요.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되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해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봐왔던 분이고 NFT에 대해서는 이분만큼 친절하고 잘 설명해 주실 분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NFT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 NFT 얘기하면 무슨 웹3, 뭐 메타버스, 블록체인, 코인 막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많잖아요. 네, 용어가 좀 어렵죠. 맞아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에 대한 개념은 어려운 건 아닌데 그 용어가 너무 낯서다 보니까 이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문과 토박이인데 약간 이과 전문 용어를 듣는 듯한 약간 이런 기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런 용어들 싹 다 빼고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이과인데도 그게 어렵거든요. 함축된 의미들이 개념적인 용어들을 써야지만 그게 풀이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오늘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이런 용어 나오면 이렇게 해주세요. 네, 뿅망치로 그냥 뿅망치 하나 준비하고 소리장을 하나 어려운 용어 나올 때마다 서로 한 대씩. 아니 그러니까 NFT에 대해서 이야기는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알긴 알겠어. 알긴 알겠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알긴 알겠는데 행동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사실 NFT에 대해서 알게 된 지 몇 년 됐거든요. 알고 공부하고 책도 보고 강연도 듣고 막 이것저것 다 했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아서 아마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저희 수강생님들, 그리고 저희 나빗 힐링 캘리 그 400여 명의 그 오픈 카톡방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캘리그라피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 또는 시각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덥석 행동하기가 저만큼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NFT에 대한 그 개념 이해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 아티스트들이 시각예술을 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왜 NFT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왜 기회가 있고 왜 더 이상 미뤄지면 안 된다라고들 얘기를 하시는지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아주 쉽게 아주 쉽게 초등학생도 어려운 얘기를 이해하게.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트렌드가 NFT가 이제 하나의 기술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 기술을 이용을 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저희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플랫폼이 허락한 자원 안에서 내가 크리에이터 아니면 인플루언서 이런 말 써도 될까요? 그것까지 괜찮아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유명인이 되면서 그 안에서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누구나 나눌 수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재능들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이 NFT라는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런 중앙 기관이나 중앙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나의 매력이나 나의 재능들을 거래할 수 있게 되는 시장이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왜요? 어떻게요? 그게 이제 여기 용어가 들어왔으면 안 되는데. 그죠? 안 돼요. 네. 개인과 개인의 거래가 열릴 수 있는 기술이 그 안에 이제 기반이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기술적인 얘기는 여기 잠깐 내려놓고. 그래서 그런 시장 안에서 이제는 누구나 나눌 수 있게 됐는데, 이게 나는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는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양하게 내가 나눌 수 있는 거는 너무 많죠. 관계에 대해서 나는 사람들의 관계법에 대해서 나는 도사야.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NFT라는 기술이 현재까지는 디지털 온라인상에 올라갈 수 있는 콘텐츠화가 돼야 그걸 거래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작점이 이 콘텐츠라고 하면 눈으로 딱 보여야 되잖아요. 온라인상에. 그러면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라고 하면은 그림이 될 수 있고, 예, 사진이 될 수 있고, 영상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루시는 분들이 바로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분들한테 먼저 선점의 기회들이 지금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술시장 쪽에서 이게 처음에 엄청 붐이 된 거거든요. 맞아요. 딱 보여지는 어떤 게 있으니까. 미술시장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볼게요. 네. 내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려고 해도 그 미술관 맞아요.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수수료를 또 떼줘야 되고 일정을 잡아야 되고 네. 맞죠? 아니면은 경매라든지 이런 판매를 해주는 중매상 시스템을 거치지 않으면은 화가인 나 자신을 세상에 알리고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길이 없었던 건데 NFT라는 기술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내 그림을 금액을 붙여서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도 네. 이제 그런 게 깔릴 거라고 얘기가 맞아요. 들리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그냥 작업한 것들을 계속 올리기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게 깔리면은 그게 완전 그냥 직거래로 바로바로 사고 팔고 막 엄청 활발하게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스타그램 여시면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항목이 하나 생겨서 맞아요. NFT를 내가 갖고 있는 NFT, 내가 소유하고 있는 NFT를 거기다가 올릴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는 이 안에서 어떤 마켓 시스템이나 그런 거래 체계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네. 카카오톡, 네. 페이스북, 네, 네. 잘 이용하는 그런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네. NFT가 그 안에서 다 거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어떤 아날로그를 그리거나 쓰는 원화 작업이 있는데 네. 왜 디지털 쪽이 유독 그렇게 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 작업도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잖아요. 디지털. 네. 원화 작업도 옮겨서 이미 그렇게 NFT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게 애초에 디지털, 온라인상으로 구현되는 콘텐츠다 보니까 네. 이제 제가 원래는 손글씨만 쓰는 사람이야. 네. 그래서 제가 글씨를 써가지고 이걸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네. 근데 우리 나비님도 하시고 저도 했어요. 근데 뭔가 나는 더 잘 팔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글씨가 반짝반짝 온라인이니까 영상을 하나 배워서 네, 글씨가 웅롱웅롱 반짝반짝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뭔가 더 어필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온라인 기능에 대한 아티스트 분들이 하나씩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다양한 기능들을. 왜냐면 디지털로 구현할 수 있으니까 갑자기 글씨가 색깔이 변한다거나 사진이 나온다거나 영상이나 GIF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전개가 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물 아트가 그렇게 온라인화가 되는 흐름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더 갖고 싶고 더 재밌잖아요. 네네. 더 그러니까 판매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차별화를 찾은 거네요. 맞아요. 차별화를 찾는 겁니다. 원화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디지털 세상으로 왔더니 더 많은 표현들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 표현들을 적용하느라고 이렇게 별의별 작품들이 다 있잖아요. 네. 이따 보여주실 거거든요. 네, 막 맞아요. 반짝반짝 네온 사인 뭐 움직이는 거 막 별의별 게 다 있어서 맞아요. 처음에는 이게 약간 되게 애들 장난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애들 장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찾아나가는 시도고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 가을부터 관심을 갖고 그 전 여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네네. 저도 뭐 빠르게 갔다고 하지만 완전 빨리 이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건 아니었는데 네. 이 끼케야 6개월, 8개월, 1년도 안 되는 제가 공부했던 시간 동안도 정말 많은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예. 하루가 그냥 우리 일상의 하루가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쪽 세계는 뭔가 네. 훅훅 엄청 많이 바뀌고 네, 있어가지고. 많이 바뀝니다. 네. 예.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그러니까 원화 시장 쪽에서도 아티스트들을 보면은 일부만 본인의 창작으로 수익 활동이나 이런 거 이어가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런 걸 활동을 못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게 NFT 기술이 적용되고 뭐 디지털 쪽으로 왔다고 해서 뭐가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달라지는 게 있다 그러면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 그림 자체를 대체 불가한 토큰, 이 이름 말씀하면 안 되는데. 뭐, NFT 자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자원이기 때문에 이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한 어떤 저작권이나 예전에는 저희 디지털로 다 복제가 됐잖아요. 네네. 복제가 되는 시스템에서 이제는 고유한 상품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 기술 통해서. 근데 이것만 생각하시고 내가 어떤 마켓에다가 이거를 올려서 판매를 하는 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저도 또한 다른 다양한 형태의 NFT를 제가 갖게 됨으로써 그 NFT를 갖고 있는 어떤 멤버십의 형태라든지 커뮤니티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 커뮤니티적인 요소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은 판매에 그치지 않고 네. 내가 일원으로서 나누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생기거든요. 그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나라는 사람을 알리고 끊임없이 어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게 우리가 켈리로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어버이날 뭐 누구누구님 뭐 누구누구 엄마 뭐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뭐 다음에는 엄마 딸로 태어날게요 이런 거는 되게 실용적인 문구잖아요. 네. 근데 이제 NFT 시장에서는 실용적인 문구는 사실은 얼마든지 복사를 해도 되고 네. 그냥 어디 인터넷에 예쁜 거 있으면 그냥 복사에다가 내 액자에다가 그냥 넣어 놓을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작가의 활동이나 그 작가의 스토리를 보면서 갖고 싶다라는 니즈, 약간 네. 명품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 플러스 그 작가와 함께하는 어떤 놀이문화 같은 개념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스텝이 확 꺼지신 분들이 들어와갖고 보시는 분들이 갑자기 뭔 얘기인지 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네. 이미지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냥 네. 이미지가 아니에요. 정말 재밌게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을 이제 어떤 페르소나든 어떤 게 설정해서 나는 네. 흑백으로 졸라맨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켈리도 접목해서 졸라맨을 그려서 뭐 외자나 두자 정도로 야호, 아싸, 나이스 이렇게 제가 NFT 작품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근데 이 작품으로 어필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이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내가 재밌는 사람이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계속 알려주면서 다양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커뮤니티 안에서 커뮤니티라고 하면은 어떤 지향점이 하나가 있잖아요. 네. 캘리그라피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등산 모임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 달리기 모임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맞아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가치적으로 같이 소통하는 카테고리들이나 타이틀이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서로 놀리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하게 위해주기도 하고 선물을 네. 주기도 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나비님이랑 저랑 달리기 커뮤니티에 만약에 같이 있다고 했을 때 네. 제가 이제 나비님이 거기다가 이렇게 올리실 수 있어요. 저 오늘 달리기 했는데 뭐 몸이 힘들어갖고 5분에 몇 미터밖에 못 뛰었다. 네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나비님이 막 헥헥거리는 이미지를 그려서 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커뮤니티 안에 사람들이 보면은 재밌어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를 마음껏 가지고 노는 거군요. 그러면서 저는 남을 놀리는 캐릭터로 포지션을 해갖고 제가 이제 졸라맨 작가였는데 이거를 이 커뮤니티 사람들이 다 알만한 내용으로 만들었을 때 커뮤니티 사람들이 이거를 즐기기 시작하게 되고요. 허마일이라는 사람이 와 남들 되게 재밌게 포인트를 집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요. 네. 그때서 판매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기회들이 있어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오프라인에서 놀다 이제 지겨워가지고 네. 이제 온라인에서 별의별 거 다 만들어서 약간 노는 느낌? 맞아요. 예. 근데 그게 또 맞을 것 같은 게 앞으로 코로나나 이런 질병들이 계속 많아지면서 계속 이런 격리하는 활동들이 계속 생겨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에서 놀아야 되는데 네. 놀면서도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거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공감대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캘리그라피, 뭐 등산, 마라톤, 뭐 이렇게 운동 이런 걸로도 잡을 수 있지만 좀 어렵지 않게 생각하면 그냥 뭐 3살 아이를 가진 엄마들의 어떤 모임 에서도 뭔가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뭐 뜨개질, 이것도 뜨개질은 또 대상이니까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뜨개질을 좋아하는 아빠들의 모임. 아빠들의 모임. 네. 애 보는 아빠들의 모임. 네. 맞아요. 그런 집에서 애 것도, 보는 사람 아빠들도 예.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일단은 그럼 커뮤니티가 중요한 거네. 네. 내가 놀 사람들을 같이 모으는 커뮤니티. 네, 그래서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천천히 모으려고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전개하는 어떤 아티스트라면은 내가 전개하는 어떤 스토리라든지 메시지들이 있을 텐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40대 아버지들이 뜨개질을 좋아하는 모임들이라도 뜨개질을 뜯어가지고 아빠들한테 쉬운 뜨개질 노하우를 담아서 콘텐츠로 발행하면서 이거를 NFT로도 올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뜨개질을 좋아하는 아빠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그들한테 필요한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그게 이제 세계관이라는 것들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좀 용어가 이제 점점 나오고. 용어가 이제 또 뿅망치한데 맞았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약간 그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더 이상 노는 게 아니라 디지털에서 노는 건데 그게 막 그렇게 낯선 게 아니라 그냥 오프라인에서 뭐 네이버 카페에서 놀듯이 그 놀았던 게 그냥 디지털로 왔을 뿐이고 근데 디지털에서 놀려니까 만들 수 있는 게 다양한 거죠. 그림도 뭐 반짝반짝 만들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강의도 영상으로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또 그거를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옛날에는 오프라인 가게를 열어놓으면 그 지역 사람들만 올 수 있었는데 이제 온라인에서 어떻게 내가 SNS나 뭐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나의 어떤 놀이 문화를 만들고 내가 내 물건을 내 컨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고객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이게 완전 그냥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먹고 놀고 하는 거네요.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취미 부자예요. 예를 들어 취미 부자인데 달리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하는데 그게 이미 온라인에 NFT 커뮤니티들로 다 있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여기도 가입하고 저기도 가입하고 NFT 그 산 구매자 홀더 유저라는 영어를 쓰는데 NFT를 갖고 있으므로 나는 이 커뮤니티의 멤버 저 커뮤니티의 멤버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NFT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커뮤니티에 가담한 멤버로서 저는 존재를 하고 저 또한 나중에 어떤 NFT를 발행했을 때 이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또 저의 NFT를 구매를 하면서 이 멤버가 또 돼주시는 거죠. 네, 친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소통하고 공감할 줄 아는 관계가 됐으니까 그렇게 뭐 좀 서로 관심사 기반이지만 좀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퍼져 나가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게 많으면 내가 뭐 40, 50대 직장인으로서의 하루 대부분을 보냈었는데 내가 뭐 이것도 관심 있고 A도 관심 있고 B도 있고 C도 관심 있으면 여기서 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놀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것도 너무 좋다. 그동안은 막 여기 강의 듣고 저기 강의 끊고 그냥 일방적으로 고객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죠? 제공자와 소비자의 관계로만 저희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 NFT는 같이 어울려서 동호회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진짜 학원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동호회에 가입을 했고 이 동호회 멤버로서 나도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알려주면 좋겠다. 제시할 수 있어요. 이런 문화가 NFT 문화에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놀면서 거기서 수익이 또 근데 서로가 수익도 낼 수가 있고 경제 생태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이죠. 그죠. 그래서 저희 그 나빗 힐링 켈리 카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뭔가 내년 초 올해부터 준비해서 내년 초에 뭔가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뭐 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모여있으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캘리그라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잖아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벌써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자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충분하게 지금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한글을 더 이상 한국에서만 소비하지 말고 좀 세계로 더 널리 좀 알리고 싶고 세계의 사람들하고 이 한글과 같이 좀 놀고 싶은 그걸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좋네. 국위선양의 약간 메시지를 또 담았군요. 한글 러버들의. 근데 이제 NFT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말하면 약간 가상 코인처럼 얘기를 했다가 이게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있으면은 뭘 어디가 수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개념이 약간 헷갈리는 거지. 그 처음 미술 시장이 컸을 때는 판매로만 그게 1스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 2.0, 3.0으로 퍼져나갔는데 1.0은 판매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미술 시장 거쳐도 안 와도 나는 팔 수가 있어요. 이것만 올리면은. 그러니까 유명한 미술
작가들이 그거를 막 몇 억에 몇백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관심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그거만으로도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막 재밌는 그림 10,000장, 1만 개 이런 걸로 발행을 해서 커뮤니티를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작품이 아닌 그런 컬렉터블 NFT로도 지금 전개를 했는데 이제는 작품도 컬렉터블도 그런 경계의 선이 또 무너졌고 여기에 이제 뭔가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우리는 이렇게 만들 거야 하면서 이벤트를 기획하는 기획팀이 아니라 네.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행사를 주관하게 되고 자기네들끼리 자생적으로 뭔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게 이제 3.0이에요. 그치. 그게 약간 나비 힐링 켈리 카톡방 같은. 네, 그 대신 NFT가 있어야 그거에 가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게 막 뉴스가 되고 이슈가 되니까 쟤네 뭐야 너무 재밌게 노는데 너무 좋은 일 하는데 하면서 이 NFT를 사고 싶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NFT의 가치 가격도 그렇고 다 올라가는 거죠. 바닷가가 상승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구하기 힘들어지니까. 처음에는 되게 약간 특정 사람들만 노는 문화가 됐다가 네. 그러다가 1만 개 이러면 약간 그 개발자들의 어떤 놀이가 되는 듯한 느낌이었다가 네. 지금 멤버십의 형태가 됐으면 오히려 개인이 놀 수 있는 형태가 네. 개인끼리 이렇게 조그맣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놀 수 있는 형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만 개를 발행해서 이거를 완판을 시켜갖고 이게 선투자를 받고 이제 로드맵을 이행하는 시기 이제 2.0이었는데 이제 이 트렌드도 이제는 망가진 거예요. 예. 이것도 망가졌어. 예. 이것도 이제 저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무료로 그 작가가 그림 그려서 나랑 소통하는 사람한테 선물로 에어드랍이라고 NFT를 주고 판매를 하지도 않아요. 예. 정말 어렵죠.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거예요? 찍고 있는데 그럼 쓸지 안 쓸지를 모르겠어. 난 찍고 있는지 몰랐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이제 NFT 아티스트들이 왜 해야 되는지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NFT 시장에 그 캘리그라피, 이 손글씨 작업한 게 어떤 사례들이 있고 그것들이 얼마에 판매되고 있고 그들이 어디서 홍보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NFT를 아티스트를 어떻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과정들을 밟아 나가야 되는지 그런 로드맵들이 궁금한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영상이 지금 길어지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